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발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애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좀 몇 가지 점검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를 갔지만 내가 그 학교에서 바닥을 깔아요. 그러면 내 입시 실적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대학 입시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학교를 선택하는 거죠. 자, 이때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그냥 성적만 갖고 뽑는 거 말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정성평가해서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이때 과거에는 서류 블라인드, 과거에는 면접 블라인드, 이 학생이 어떤 학교 출신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제도가 있었다면 작년부터 서류 블라인드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 검토를 시작하는 절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육부의 어떤 숨어있는 취지는 서류 블라인드가 되면 이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서류 후강 효과가 차단돼서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딱 까봤더니 학생부를 보는 순간 얘 과고네, 얘 영재고네 티가 나잖아요. 왜? 교육 과정이 다르니까. 그런 학교 아이들의 합격자가 매우 늘어났다. 따라서 서류 블라인드를 통해서 일반고 아이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사라졌다. 대신에 서울대 수시 전형은 전부 다 학종인데 서울대 수시로 합격한 학교들을 쭉 상위권 학교들을 봤더니 다 전국 단위 자사고, 외고, 과고 또는 굉장히 유명한 외고, 국제고 아이들이더라. 자, 그러면 서울대는 어떻게 그런 아이를 추렸을까? 그 아이들이 워낙 그 뛰어난 아이들이니까 학생부를 보면 딱 티가 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각 대학은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읽는 방법이 있다. 자,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성적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 성적을 확인할 때 그 학생의 성적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들었던 교과목의 평균 점수와 평균으로부터 이 학생들이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적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좁다는 뜻은 평균에 모든 아이들이 붙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균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전국 단위 자사고 두 곳,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고 외고, 그리고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비평준 광역 단위 자사고, 안산 동산고 좀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리고 경기 지역의 비평준 일반고 중에 입시 실적이 좋은 일반고, 그리고 평준 지역의 어떤 고등학교. 근데 부천 지역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천고등학교 과거에 굉장히 명문이었어요. 이 학교가 있는 부천 지역이 평준화 지역이 되면서 부천고 학생들은 이제 추천 배정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보면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 평균이 90점에 가깝고 표준 편차가 10을 안 넘거나 10을 넘어도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과거 명문고라고 하지만 평준화된 지역의 학교는 평균 자체가 좀 낮고 표준 편차가 넓게 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딱 보면 대학에서도 이 학교가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좀 모여 있는 학교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극단적으로 용인외대부고 한번 딱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의 내신 평균은 전체 90점이 넘죠. 그래서 90점이 넘는 학생의 비율이 70% 가까이 돼요. 자, 그러면 저 용인외대부고 다니는데 뭐 수학, 뭐 국어 90점 넘었는데요. 그러면 90점이라면
79.2%의 끝 아니에요. 그럼 거의 7등급이죠. 그러니까 90점 넘은 게 용인 외대부고에서는 자랑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용인 외대부고 가면 몇 점 받아야 1등급 받아요? 몰라요. 제가 용인 외대부고를 다니면 알겠죠. 근데 잘 몰라요. 그런데 추정은 해볼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용인 외대부고 아이들의 국영수 성적이 정규 분포로 분포된다면, 그래서 평균은 92고 표준 편차가 4인 상태로 정규 분포되어 있다면 우리는 Z 점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Z 점수를 구한 거에서 Z 점수가 1.76이 나오면 그 아이들은 상위 4% 안에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Z 점수가 1.23 안에 들면 상위 11% 안에 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요 점수를 알면 반대로 정규 분포라고 가정했을 때 4% 안에 드는 아이들의 성적을 유추할 수 있겠죠. 추산할 수 있겠죠. 물론 용인외대부고 아이들의 이 성적 분포가 정규 분포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긴 꼬리 달린 형태로 분포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추정해보자 이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용인외대부고 아이들이 정규 분포한다면 1등급은 그냥 만점이죠. 만점이죠. 하나 틀리면 2등급이에요. 영어 같은 경우에 하나 틀리면 3등급이에요. 왜? 만점자가 많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내신이 치열한 학교에서는 그만큼 1등급 받는 게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아이들은 상위권 대학을 잘 갈까? 대학도 요 성적 분포만 보면 이 학교 수준을 알 수 있다. 자, 반면에 우리 지역의 일반고 같은 경우에 A등급의 비율이 뭐 여기도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자, 이런 정도 돼요. 그러면 대충 부천고 다닐 때 내신을 90점 넘으면 국영수 3등급 안에 들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한 문제 내로 틀려야 1등급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성적을 알면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겠고요.